네,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전반부 영상에서 잠깐 착각을 하고 설명을 조금 틀리게 한 게 있었는데, 아까 초반부에 제가 디즈니하고 제가 월트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회사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자, 폭스하고 디즈니가 제가 합병을 해서 일단 디즈니가 굉장히 좀 커졌다라고 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네, 그 점 기억해 두시고요. 또 양해를 바랍니다. 자, 폭스와 디즈니가 하나의 회사가 됐고요. 자, 그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광고 시장 변화, 지금 현재 뭐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변화를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 매체 접촉에 대한 패턴들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자, 매년 저희가 그 각 기관별로 정부 산하기관이나 그 다음에 아까 문화체육관광부도 뭐 잠깐 보여드렸었습니다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리서치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언론재단에서는 자, 한국인의 매체 사용 현황에 대해서 특히 뉴스를 접촉하는 매체 이용 패턴들을 늘 매년마다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자, 많은 뉴스들을 많이 보시는지 자,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 자,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93년도부터 2017년까지 굉장히 많은 기간을 좀 쭉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일단 보시는 것처럼, 자, 누적입니다. 이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퍼센테이지고요. 자, 일단 93년도면,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매체가 몇 개 없습니다. 그쵸? 자, 텔레비전과 네, 종이신문, 자, 그리고 라디오, 그러니까 4대 매체라고 하는 것들밖에 없었는데, 자, 95년도에 이제, 케이블이 등장을 하면서, 점점 매체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이 이제 그런 패턴을 일단은 뭐 보시면 되는 표인데, 자, 일단, 조금 이제 우리가, 뉴스에 된 거긴 합니다만, 자, 텔레비전이 굉장히 의외로 좀 항상 높게 나타나 있죠. 물론 이제 93년보다는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어떤 그런 뭐 광고적인 관점에서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뭐, 매체로서 뉴스를 접촉하는 패턴으로서 아니면 여가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파워풀한 매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자, 우리 종이신문은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이고 있죠. 거의 뭐 이제 종이신문 보시는 분들이 거의 지금 뭐 없다시피 할 정도로 뭐 주변에 그럴 정도로 좀 많이 안 보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 라디오도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떨어져 있고 전통적인 사대 매체가 그만큼 TV를 빼놓고는 많이 이제 자, 매체 접촉 패턴들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자,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 모바일이거든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는 게 바로 요 모바일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제일 가파르게 2010년부터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우리가 온라인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다음 2010년도, 11년도에는 이제 모바일이 등장을 하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시점적으로 볼 때 2008년도가 2008년 9년도가 이제 우리 FS 3G 폰이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를 이제 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바일의 어떤 활용도가 되게 높아지죠. 자, 그러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높은 매체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들이 주목할 만하고요. 결국에는 이 이용률들이 그대로 이제 광고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되는 그런 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일단 모바일에 대한 급상승을 가장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사대 매체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매년 그 여러 기관들, 질객을 포함해서 나오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기업들의 광고 매체 선호도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이용하는 어떤 그런 패턴들에 어떤 영향을 분명히 주고 있다는 것들이죠.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이번에 디지털 광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키워드가 방송 시장에 대한 취급고를 추월할 것이다라고 해서 일단 예측을 했던 그러니까 디지털 광고 시장이 2019년도에 최초로 방송 광고 시장을 넘어서며 4조 원을 돌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일기획 이제 광고 연감을 제가 좀 많이, 그걸 통해서 보거든요. 근데, 보통 광고 연감이 9월, 10월 이 정도에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년도 19년도 걸 보려면 그러니까 사실 올해 하반기가 돼야 이제 제가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예측치입니다. 보시면 다양한 기관에서 나온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본 건데, 자, 기본적으로 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모바일 광고이고요. 자, 그다음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게 PC 광고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넘어서고 있다는 거고, 자, 요거는 이제 그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2011년도에 처음으로 모바일 광고가 아까 우리가 아까 잠깐 뭐 말씀드렸던 자, 광고주가 이용하는 매체의 어떤 그런 하나의 유형으로 이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때 등장했을 때가 600억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600억으로 자, 모바일 광고가 2011년도에 시작을 했었어요. 자, 근데 불과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자, 1700억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뭐 2017년도는 2200억, 그 다음에 2,400억.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숫자가 좀 바뀌었습니다. 1조 7천억이고요. 2조입니다. 자, 단위가 10억 원이기 때문에, 이게 참 오늘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자,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600억으로 시작했던 그런 시장 자체가 굉장히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다라고 아까 제가, 우리, 뉴스 매체 이용률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되었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19년도는 이제 PC하고 모바일을 합쳐서 전체를 그 디지털 광고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작년에 자, 방송 광고 시장을 넘어섰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골든 크로스라는 현상이 벌어져요. 골든 크로스. 이건 뭐냐면 자, 이미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16년도, 17년도에는 자, 모바일이 PC를 완전하게 앞섰잖아요. 자, 실제로 자, 그 과거에는 저희가 디지털 광고 그러면 온라인 광고 그러면 사실은 PC 광고 플러스 모바일 광고인데 자, PC가 비중이 훨씬 더 높았고 자, 모바일이 사실은 일부 그냥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냥 하나 숟가락 정도 얹는 정도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PC에 대한 우세가 훨씬 더 높았다는 얘기죠. 비중도 높았고. 자, 근데 이게, 자, 12년도, 13년도 넘어가면서, 자, 이제, 자, 모바일 광고에 대한 선호도나, 그 다음에 활용도가 더 높아집니다. 자, 이 현상을 우리가, 자,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자, 골든 크로스는, 자, 모바일 광고 시장 규모가, 자, 같은 디지털 온라인 광고 시장에 있는 PC 광고를 넘어서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죠. 점점, 자, PC보다는, 자, 모바일에 대한 의존도나 그다음에 활용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게 가장 핵심이고,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 두 PC와 모바일, 그러니까 전체 디지털 광고 시장 자체가 방송 광고 시장을 이제 전통의 강자였던 자, 방송 광고 시장을 자, 넘어서서 자, 4조 원이 돌파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들이 바로 지배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만 자, 단위가 10억 원이니까 자, 여러분들 그 점 영어를 하나 더 붙이시면 아마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다 합쳐갖고 4조 원이 넘어설 거다라고 좀 보여주는 그런 표입니다. 자, 이제 종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자, 사실 뭐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점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드리고요. 혹시 뭐 좀 궁금한 점들은 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편이 등장을 하면서 가장 아까 얘기했던 지상파 광고의 중간 광고 이슈가 분명히 문제가 됐다라고 설명해 드렸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종편하고 사실은 지상파의 어떤 비교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것도 넣었다가 제가 좀 뺐는데, 자, 일단은 전반적인 것들이, 자, 후발주자인 종합편성 채널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좀, 특혜라고 표현하기 그렇긴 합니다만, 좀 유리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종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PP라고 이제 규정을 합니다.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블의 처음이 이제 케이블이 93년도에 등장했을 때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그다음에 시스템 오퍼레이터 SO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 것들을 지금 현재 MSO 이렇게 합쳐져 있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자 종합 편성 채널은 자 프로그램만 사실은 만들어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는 자 그 종합 편성 채널을 보려면 자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어때요? 방송 송출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IPTV나 또 아니면 유료 방송인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자, 띄운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편이 결국에는 자, 우리가 유료 방송을 좀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자, 지상파, 그러니까 제일 큰 형벌인 지상파보다 좀 더 많은 어떤 그런 뭐 이게 좋은 뭐 베네핏들을 자, 갖고 있었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간 광고입니다. 물론 케이블도 이미 개국을 할 때부터 중간 광고가 등장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상파는 아직까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제도적으로 자, 완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라디오 스타죠. 자, 잠시 후 2부로 만나요. 제발. 이렇게 해서 자,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제 쪼개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미우새 같은 경우에 SBS 미우새는 더 나아가서 3부작으로 쪼갭니다. 자, SBS 미우새의 자, 예능 3부작을 자, 그러니까 3개로 쪼개고요. 자, 그다음에 베가본드 제가 뭐 SBS에서 뭐 열심히 제가 봤던 작년에 자, 그럼 드라마였습니다만 자, 아까 라디오 2부작이었고요. 자, 베가본드 가져도 역시 자, 3부로 보이죠? 베가본드 3부. 자, 1위를 3부로 자, 이렇게 쭉 나눴는데 그 사이사이에 제가 직접 광고가 나가고 있는 것들 제가 그 당시에 찍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약간 편법적으로 일단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것들이 굉장히 많은 또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이슈들이 지금 뭐 방송 시장에서 방송 광고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굉장히 뜨거운 감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 지상파가 좀 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 그런 뭐 사실은 방편으로 광고가 좀 반드시 필요한데 시장이 좀 더 넓어져야 되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 디지털 시장 자체가 더 방송보다 커지다 보니까 그 중에서 지상파에 대한 어떤 그런 데미지가 상당히 큰 거고요. 반면에 뭐 뒤에 이제 또 나오겠습니다만 TVN을 중심으로 한 케이블과 그 다음에 JTBC를 중심으로 한 종편들이 훨씬 더 자, 시청률이 상승을 하면서 뭐 굉장히 또 방송 시장에 또 새로운 광고 강자로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떻게 보면 자, 저희가 지상파 광고의 중간 광고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된다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들인 거고요. 자, 하지만 뭐 그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자, 우리 요게 이제 뭐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IPTV나 그러니까 즉 VOD 서비스 자, 우리가 비디오 온 디맨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문형 비디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IPTV나 뭐 지금 여러분들 OTT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뭐 과거 예능과 드라마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어느 정도 과금을 하고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장이 가장 큰 그런 상품이 가장 메인이 되는데 뭐 이런 겁니다. 뭐 아까 우리 라디오스타 만약에 저희가 100회를 본다 그러면 100회를 그러니까 한 번만 과금을 하면 되는데 자, 2부로 나누게 되면 사실은 한 번에 과금할 걸 2번 과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결국에는 자, 그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부담감들을 결국은 시청자들이 갖고 간다라는 어떤 그런 면에서도 자, 지상파에서는 굉장히 자, 뭐라고 할까요? 좀 라디오 광고 중간 광고에 대한 어떤 이슈들을 자꾸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현재 자, 우리 지상파가 자, 우리 케이블과 자, 종편과 맞대응하는 어떤 하나의 형태로 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어떤 광고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바코 독점 판매에 대한 종결 아까 잠깐 소개해 드렸었죠. 자, 코바코가 자, 우리 1980년대에 사실은 이제 코바코가 등장을 해서 자, 우리가 공영 미디어 랩을 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89년도에 학교에 들어갔을 때도만 해도, 그 당시 9년, 10년 정도 흐른 시점이잖아요. 그때부터도, 뭐 이제 글로벌 대행사나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시장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자유경쟁 체제에서, 자, 나라가 어떤 그런 방송시장, 특히 광고라고 한다면 자본주의 시장의 꽃인데, 자, 그런 어떤 자본시장의 어떤 거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영역인 광고를 정부가 핸들링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제기를 사실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자, 어쨌든, 자, 방송 광고 독점 판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자, 불합치하다, 잘못됐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자, 방송 광고 독점 판매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라고, 자, 설명하고 있고요. 자, 결국은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자, 다른 문제는 아니고요. 뭐, 이게 보시는 것처럼,
자, 공적 부분에 출자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불문하고, 그쵸? 자, 뭐, 공영, 민영, 이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실질적인 경쟁 관계를 자, 형성할 수 있는 복수의 광고 판매 대행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컸다라는 거죠. 즉, 코바코 외에 또 있었냐라고 하면 없었기 때문에, 자, 그 점이 이제 문제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이제 2008년도에, 자, 이렇게, 자, 불합치 판정을 내려서, 자, 이제 우리가 다민영 체제의 그 시작을 알리게 되죠. 자, 이게 지금 핵심인데, 자, 그래서 결국은 현재, 자, 이제 코바코에 대한 독점 판매가 종결이 되고요. 자, 민영 미디어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 민영 미디어랩에 대한 국회 본회의가 통과가 돼서 현재 자, 어떻게 되냐면 자, 1공영 다민영 체제를 현재 가고 있어요. 공영은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죠. KBS, MBC를 중심으로 EBS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라고 얘기했던 자, 통해 광고 판매를 대행하고요. 그 다음에 자, SBS는 자, 미디어 크리에이트를 통해서 현재 MMC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크리에이트를 통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자, 141랩 종편 같은 경우는 종편이 4개사가 있죠. 아까 JTBC는 중앙일보에서 만든 그러니까 지분 투자했던 그런 회사이고요. 채널A는 동아일보, 그 다음에 TV조선은 당연히 조선일보, 그 다음에 MBN 매경에서 이렇게 사사가 되는데 이렇게 사사는 자, 각자 지분도 들어가 있는 자, 이런 미디어 랩사, 민영 미디어 랩사에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물론 초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독자염을 일단 초기에는 뭐 안정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 판매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자, 지금은 민영 미디어랩을 통해서만 현재 판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어쨌든 자, 핵심은 1공영 다민영 체제 가고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소유구조에 대한 얘기는 뭐 약간 복잡한 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뭐 등등은 뭐 나와 뭐 지주사에 대한 미디어랩 지분 출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죠. 뭐 SBS의 경우에는 자, SBS 미디어 홀딩스가 출자한 미디어 크리에이트를 통해서 광고를 판매하는 것들을 금지한 그런 내용도 있고, 뭐 지분, 소유 지분에 대한 뭐 제재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 크로스 미디어에 대한 판매를 금지했어요. 신문 방송에 대한 교체 판매. 그러니까 종편이 신문 광고, 아까 대부분 신문사가, 자,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자, 결국에는 사실은 언론과 언론이 만난 거, 언론이 언론을 만든 건데, 그쵸? 자, 만든 건데, 결국에는 뭐,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종이신문을 만들고 있는 이런 조중동이라고 하는 그 메인 일간지들이 아직도 언론으로서는 파워가 대단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실질적으로, 자, 방송 광고를 판매할 때 분명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교차 판매를 금지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설명하자면 사실 되게 좀 많은 부분들이 좀, 설명이 될 수도 있긴 한데,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오늘은 뭐, 저희가 미디어를 좀 더 깊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크로스 미디어에 대한 판매도 좀 금지되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코바코가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일각에서는 코바코가 아예 그냥 뭐 공영이라는 체제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저 개인도 그렇습니다만 실제 많은 어떤 교수님들이나 또 학자분들 또 공청회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 그러니까 공익적인 차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코바코의 어떤 공공성, 공익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채널이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아까 다 채널 다 매치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뭐, 안 봐서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상파, 그 다음에 종편, 뭐, IPTV만 있는 게 아니라, 케이블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뭐 TVN 그다음 OCN 얘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 방송하고 지역 방송도 있어 민방들도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교 TV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 TV. 자, 사실은 극히 일부의 어떤 그런 시청자층을 빼놓고는 거의 이제 뭐 시청자가 없으신 거죠. 그 얘기는 자, 그만큼 시청률이 안 나오면 자, 광고주의에 대한 선호도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어때요? 방송국 자체가 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방송 없어지고 지역 민방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즘에 다채널 다매치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 그러니까 볼 권리거든요. 그리고 어떤 채널에 대한 어떤 내가 선택의 다양성, 자,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종편도 처음에 자, 뭔가 당위성을 부여할 때 왜 우리가 종편을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에 종편을 도입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어떤 그런, 과거에는 지상파밖에 없고 뭐 케이블밖에 없어서 좀 너무 제한적이다, 볼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늘려주겠다고 했던 개념이 바로 종편이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무리 시청자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종교방송, 지역방송들이 사실 없어지는 거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취지하고 이제 위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야, 그러면 어떤 그 광고주가 이렇게 시청률이 떨어지는 어떤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광고를 넣겠냐? 사실 안 넣죠. 그러다 보니까 코바코에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없어져야 되는 얘기도 되게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즉 지상파와 함께,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에 대한 연계 판매 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뭐 끼워주는 거죠. 중계방송 시청률이 아무리 낮지만 너희가 이 프로그램을 살려면, 지상파 잘 나가는 프로그램 살려면 이걸 어떻게 보면 옵션 조건으로 판매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물론 광고주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긴 하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방송의 건전성, 공공성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중계방송과 지역방송의 안정적인 어떤 운영을 위한 어떤 그런 재원 마련에 되게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되게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영으로 넘어갈 경우에 과연 민영 미디어 회사들이 바로 그런 공공성에 얼마나 많은 그런 투자와 그 다음에 또 출자를 할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물론 법으로 정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공영에 대한, 공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놓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저도 광고공학과 뭐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뭐 4년 공부하고도 석사까지 했습니다만, 박사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거 약간 신문방송 쪽에 이제 사실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제 약간 아쉬운 것들이, 저도 학부 때, 생각해보면, 저는 뭐 이제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신문 방송학과가 따로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뭐 그 당시만 해도 저희 학교에는 이제 신방과가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개설하는 수업도 들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시장 전체를 뭐 이제는 나중에 제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내가 뭐 저는 5개 광고를 지금 현재 현업에서 하고 있지만, 점점 디지털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방송 광고 시장에 대한 흐름도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니즈가 좀 생기더라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가 하고 있는 본업에도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은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이야기해드리는 이런 키워드들에 대한 부분들만 조금 이해해 두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이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고요. 어쨌든 민영 미디어랩 체제를 현재 하고 있다는 것들, 1공형 다민영 체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크로스 미디어 랩이 도입이 되는데, 아까 위에서 얘기한 신문방송에 대한 교차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지상파의 온라인 광고에 대한 취급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어떤 코바코의 어떤 그런 의지일 수도 있죠.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결국에는 지상파의 어떤 광고 지원에 대한 확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아직 이제 점점점 방송만 놓고 보더라도 되게 좀 많은 채널이 생겼잖아요.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다른 매체들을 좀 취급할 수 있게끔 해줘야 어떤 재원 마련들이 돼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더 공공성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업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되는 그런 바로 법이 크로스 미디어 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이것들이 통과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잘 살펴볼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겠고요. 잠시만요. 그다음 오토 서비스에 대한 경쟁 심함이 고도합니다. 다른 부분 다 빼고요. 우리 온라인 투 오프라인에 대한 준말이라는 것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결국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에 대한 어떤 마케팅 활성화라고 보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 밀착형 오토 서비스가 점점
자, 확대가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역별로, 업종별로 이제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뭐 배달업들도 그렇고, 뭐 등등 뭐 지금 뭐 물류도 그렇고 되게 좀 복잡합니다만, 또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자, 처음에는 이제 초기 배달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제 오토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콜택시, 또 부동산 숙박 같은 경우 영역 확대, 뭐 다방, 직방, 뭐 거의 양대 산맥으로 또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생활과 밀착된 서비스 영역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 즉시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자 편의성.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용자에 대한 편의성이고요. 근데 만족도입니다. 각종 뭐 쿠폰이나 여러 가지 어떤 뭐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단 유저들에게 많은 베네핏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림들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음, 약간 좀 이율배반적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소비자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긴 한데, 과연 사업자 입장은 어떠냐라고 한다면 좀 다르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배달의 민족이 유교랑 자, 합병을 이제 추진하면서, 자, 뭐 이제 우리가 뭐, 우리 서비스, 이게 뭐 광고비나 서비스, 뭐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수료를 뭐 높인다고 해서 뭐 말들이 많았잖아요. 끝내는 다시 이제 없었던 이야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독과점의 어떤 문제가 그런 폐해거든요. 뭔가 1위 사업자가 뭔가 시장을 뭐 휘두르는 어떤 상황이 되면 소비자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끌고 가는 어떤 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플랫폼 사업자가 그렇죠. 사실은 뭐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이 직접 음식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분명히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간 자 사실 어떻게 보면 중간 매개체인 플랫폼이 그러니까 제일 많은 돈을 벌어가는 거죠. 이런 구조는 사실 문제가 있다는. 물론 뭐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언택트 시대고 그렇죠.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로서 인정이 되어진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자 많은 어떤 그런 그러니까 뭐 그게 대기업과 연계되는 상관이 없겠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이제 사실 피해를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도 자, 어찌되었던, 뭐, 물론 과거에도 뭐 배달료가 뭐 어느 정도 있긴 했습니다만 또 배달료를 계속 지불해야 되는 것들 어떤 이슈도 있고요. 물론 배달료가 문제된다는 걸 하는 건 아닙니다. 적당한 어떤 그런 수준의 배달료는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게 점점 높아지게 되면 그 부담은 서로 자, 플랫폼만 이득을 보고 나머지, 자, 뭐, 우리 이제, 그 이제 뭐, 그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어떤 부담감들을 가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결과적으로 뭐 우리 배달의 민족의 배달에 대한 거 콜택시 나옵니다만 부동산 얘기 숙박도 마찬가지 야놀자 여기였대. 양대 산맥이죠. 자, 그래서 근데 여기에 자 우리가 이제 배달의 민족과 6.25 뭐 독시대 끝난다라고 되어 있죠. 쿠팡, UMF, 교촌, 맘스터 치킨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결국에는 배달앱도 이제 춘추전국 시대.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은 이제 아마 이제 이 시장이 되게 커질 거예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뭐 마켓컬리도 그렇고 새벽 배송으로 사실은 굉장히 좀 히트를 쳤죠. 그러면서 그리고 또 뭐 쿠팡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리고 많은 어떤 그런 또 이제 우리 플랫폼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새벽 시장에 또 뛰어드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뭔가 될 만하면 이제 또 역시 몰려서 역시 그 시장을 되게 굉장히 물론 파일을 키우는 것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치열한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일 것 같고요. 자, 근데 이렇게 뭐 설명했지만 이제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제가 설명 이미 다 드렸습니다만 오토 서비스의 부작용과 피해 사례들이 이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제가 요건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지금 뭐 이게 캡처했던 화면입니다만 뭐 아까 배달의 공룡 그쵸? 그러니까 민족 배민과 요기요가 그래서 이제 뭐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뭐 이제 게르만 민족이라고 얘기를 뭐 바꾸자 뭐 독일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배달비 올려서 이제 숙소문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비자가 다 떠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더 비싼 가격에 자, 동일한 자, 상품을 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결국에는 카카오도 지금 뭐 문제가 많이 많았죠. 자,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타다도 사실은 여러 번 시장에서 지금 퇴출되는 어떤 형태도 보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 그게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뭔가 보완책이 없다 보니까 기존 사업자들의 어떤 반발과 어떤 약간 먼저 선점한 어떤 시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뭔가 보완책? 그러니까 사실 자유주의 국가 또 자본주의 시장에서 뭐 그런 것까지에 대한 부분들이 또 약간은 또 이슈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자, 문제가 돼서 현재 뭐 이제 뭐 사업을 철수할 정도까지 이렇게 좀 뭐 문제가 됐던 상황들인 거고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똑같은 거죠. 소비자, 그 다음에 점주. 자, 이제 남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숙박 어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헤드라인이 참 뭐, 당신의 숙박 기록 알고 있다. 해킹으로 사생활 노출을 뭐 되기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러니까 좀, 뭐 지금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좀 약간 좀 예민한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자,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그런 중간 선상에서 굉장히 편리함도 주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매출의 어떤 극대화 효과도 있긴 하겠지만 자 이렇게 뭔가 분명히 어떤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어떤 그런 뭐 피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저희가 광고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여기도 이제 입점료가 광고라는 개념으로 받기도 하긴 합니다만 실제 배달 어플이나 자 이렇게 이런 어떤 뭐 여기어때나 그다음에 뭐 야놀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자체가 하나의 이제 광고의 중요한 업종으로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여러분들한테 제가 크리에이티브 할 때 소개해드렸었습니다만 뭐 5개 광고다 디지털이다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을 사실은 활용을 하죠. 자 그러다 보니 뭐 많은 이제 가입자를 이제 얻어내기 위해서 뭐 디지털은 말할 것도 없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자체가 시장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광고 시장에 어떤 중요한 광고주 군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들. 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론을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미 제가 지난 학기에도 제가 소개해드렸었습니다만, 뭐, 자, 다채널 다매치 시대가 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뭐, 여러분들 뭐 보실만한 뭐 페이스북도 보이고요. 너튜브라고 하죠. 요즘에는 방송에서는. 자, 특정 상호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트위터도 있고 등등 하고 있는데, 자, 적소이론이라는 거죠. 적소이론. 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아마 적절한 장소, 뭐 적절한 뭐 지면, 약간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 자, 일단 이 자체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일단 생태학적인 이론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자, 생태학에서, 자, 생태계 내 개체군 간의 경쟁 관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특정 집단이 거주하는 공간에 자, 새로운 개체가 유입이 되면 자, 원래 집단이 소비하던 자원을 자, 새로운 개체군과 같이 소비하려고 한다면 경쟁이 유발하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한마디로 땅 따먹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이제 뭐 독식하고 있던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게 되면 서로 싸우겠죠. 왜냐면 많은 그런 포션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태학적인 이론을 사실은 매체 쪽으로 좀 끌어당겨서 자, 활용하고 있는 이론이 바로 적소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디어 간 경쟁과 적소 이론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한정된 자원을 얻기 위한 자, 미디어 간 경쟁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결국은 자, 요겁니다. 공간, 시간, 지면. 그렇죠? 시간과의, 그러니까 어떤 매체에 따라서 공간을 좀 지배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뭐 5개 광고에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크고요. 자, 시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뭐 방송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쵸 시간대를 중요 뭐 프라임 타임 시간대 이런 거 있는 것들. 자, 지면은 과거에 어떤 뭐 인쇄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신문 광고에서 어떤 지면을 활용해야 될 것인지 등등등.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가 등장하고 있는 그런 그 스페이스가 무엇이 됐던 간에 자, 거기에서 굉장히 매체 간 경쟁, 즉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지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한다라는 이론이 바로 적소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혹시 먼저 들었던 우리 학생들이라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셔서 자,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그런 겁니다.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아까 지상파 얘기도 했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우리 종편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매체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를 다른 컨텐츠보다 많이 틀게 되면 자원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광고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뭐 소비자가, 시청자가 많이 본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물론 어느 정도 이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또 이제 광고를 표출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중간 광고도 약간 그런 개념인 거죠. 결국에는, 자, 시간대나, 그쵸?
자, 이런 시간대 아니면 뭐 지면이라는 것이 그렇긴 합니다만, 자, 그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자, 우리가 그 시간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자, 매출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자, 또다시 뭐 케이블과 그다음에 종편과 경쟁했을 때 훨씬 더 경쟁 우위에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들로 설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적소이론이었습니다. 자, 이제 미디어로 넘어왔어요. 자, 지금까지가 이제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축약하다 보니까 제가 점프 하면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 좀 있었어요. 좀 그 부분들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중요 개념들은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 개념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것들이 따로따로라기보다는 전부 다 자, 하나의 그냥 시퀀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다 되고 있다는 것들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부터 이제 매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역시, 시간대가 이제,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광고에 대한 시장에 대한 변화, 광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고요. 저희가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진행하고, 그 다음에 아마 이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할 것들이 이제 광고와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광고에서 이제 우리 학자, 이제 공부하시는,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연구하시고 논문 쓰시는 분들은 많은 광고 이론들이 심리학에서 많이 차용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이제 사람의 심리, 소비자의 심리를 잘 알고 있어야지만 미디어나 특히 이제 메시지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와 심리학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좀 더 설명을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굉장히 좀 브로드한 굉장히 그 넓은 이야기들을 일단 제가 뭐 좀 축약을 해서 좀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궁금하거나 또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들은 질문이나 아니면 또 최근에는 또 이렇게 또 뭐 많은 또 이제 뭐 네이버 검색이나 등등 해봐도 뭐 이렇게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는 것들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들, 뭐, 또 그다음에 필요하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제가 또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자,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